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소중한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대구라는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귤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빠와 엄마가 귤농장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오빠는 자그맣게 제주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귤농장도 숙소 운영도 바쁜 시기와 어려운 시기로 나뉘는 편입니다. 보통 어려운 시기에는 제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도움을 드리는 편이고, 농장과 숙소 운영이 바쁘고 수입이 많은 시기에는 제가 가끔씩 도움을 받기도 하는 편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재택근무도 가능한 일을 프리랜서처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체중이 감소했고 어느 날은 너무 야윈 제 모습에 놀라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가며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에 큰 자극을 받고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밥을 잘 챙겨 먹게 됐고 부모님으로부터 요리 재료를 받기도 했으며 평생 물리도록 먹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던 귤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직접 밥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집과의 교류가 갈수록 늘어났고 재택근무의 비중도 점점 커지자 저는 대구 자취 라이프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에게 제 고민을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과 제 상황 모두 알고 있던 남자친구였지만 재택근무에만 의존하게 되면 수입이 줄 수도 있고 자취방에서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으니 굳이 본가로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제가 제주도로 돌아가는 것을 굳고 말리곤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남자친구에 대한 진지한 마음은 없는 상태였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굳이 외롭게 대구에 혼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결정에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대구에 두고 본가인 제주도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와서 한적하고 공기 좋은 동네에서 밤에 혼자 작업을 할 때면 복잡한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느낌이 들어 본가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끼니 때마다 알아서 건강하게 밥을 챙겨주시는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너무 든든했습니다. 왜 굳이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들어가며 대구에서 자취한 건지 조금은 후회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조금은 심심한 것 같기도 하였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생활비도 절약되고 부모님이 때마다 차려주시는 건강한 식단도 챙기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삶은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구에 두고 온 저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주도에 놀러 올 겸 저를 보겠다고 했고 저는 가볍고 반가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은 숙소를 구해 혼자 여행한다고 하였고 며칠은 저와 함께 여행한다고 하였는데 저와 여행하는 시간 동안은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남자친구가 제주도에 와서 함께 데이트하는 날이 되었고 바다도 가고 맛집도 갔으며 숙소에서 야식도 시켜 먹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희 오빠가 필요한 생활용품들과 수건, 세면 도구들을 가져다 준다고 숙소에 들렀을 때 저희와 마주치게 됐고 그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오빠와 남자친구가 구면인 듯이 서로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시절 철없을 때의 이야기였고 10년이 지난 예전 일이기 때문에 둘도 많이 무뎌진 듯 보였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오빠와 당시 오빠 여자친구는 이미 편해진 사이였고 여자친구분이 의도적으로 현재 제 남자친구에게 접근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고 잠깐 핑계를 대고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잠깐 부르셔서 얼굴만 비추고 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물으니 오빠와 사귀다가 지금의 제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던 그분이 해준 이야기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 제 남자친구가 굉장히 집착이 심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며 다시 오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본 남자친구는 집착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냥 오빠의 과거 여자친구가 독단적으로 부풀려진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제주에서의 생활과 남자친구와 오빠 사이에서 일어났던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고 시간은 흘러 제가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할 때가 와서 대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낼 때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붙어있는 거리가 좁아지니 저는 부담감을 느꼈고 또 회사에서 맡은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제가 할 일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처음엔 이별을 받아들이는 듯 하였지만 갈수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만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헤어지고도 몇 번을 만나주고 천천히 마음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제주에서 오빠가 제게 걱정스럽게 해줬던 말이 떠오를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날은 평소 늦게 퇴근하던 날보다 일찍 마쳤던 날이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걸어서 집에 가곤 하는데 그날은 또 특별하게 같은 부서의 다른 동료분께서 마침 차를 태워준다고 하셨기에 그분의 차를 얻어 타고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자취하고 있는 빌라 골목에 들어섰고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어떤 한 남자가 계속 주차장 쪽 CCTV를 만지작거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저는 그 사람이 제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CCTV를 만지작거린 건지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동료분께 죄송하지만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내리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바로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제게 집으로 당분간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제주로 돌아와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예민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괜찮다고 했지만 오빠는 느낌이 안 좋다며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고 하며 완강하게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의 상황이 너무 바쁘고 안 좋긴 했지만 세상이 흉하고 무서운 느낌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서 조금 길게 휴가를 내고 저는 다음날 저녁 자취방에 들려 짐을 챙기고 저를 데리러 온 오빠와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바로 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정말 죽을 거라며 저희를 협박했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다 챙기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도 전 남자친구는 계속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본인이 있으니 괜찮다며 함께 나가자고 했고 저도 언제까지고 계속 집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으니 오빠를 따라 함께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 남자친구는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지만 오빠가 그 손을 뿌리치게 해줘서 재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 오빠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오빠가 택시에 짐을 싣고 공항에 향할 때까지 전 남자친구는 계속 쫓아왔고 전 남자친구는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저희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귤농장 나무에 불을 낸다고 협박을 하며 저에게 다시 사귀어 주기를 강요했습니다. 본인이 오죽하면 힘들어서 이러겠냐. 이게 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행동이 뭐가 잘못된지는 전혀 모르는 듯 해보였습니다. 친오빠가 경찰을 불러서야 상황이 조금 진전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저희 부모님 중 어머님도 그날 놀란 마음에 쓰러지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남자 덕분에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절실히 깨달았었고 저희 오빠도 내색은 안 했지만 전 여자친구와 저로 인해 그 전 남친의 위험함을 확인하니 꽤나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연애를 하다 헤어져서 기분이 안 좋으면 살인 사건까지 나는 경우도 뉴스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서 제주도까지 쫓아오는 남자가 저는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습니다. 혹여나 저희 부모님이나 친오빠에게 해코지 할까봐 잠도 못 자고 며칠을 불면증에 시달렸네요. 다행히 전 남자친구는 저희 집이나 오빠가 운영하는 숙소로 찾아오진 않았지만 아직 제주도에 있는 것 같아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성화로 인해 아예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도 결국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는 전 남자친구와의 일도 좀 놀라웠던 해프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제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었고 저와 비슷한 디자인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한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목소리나 느낌이 제 전 남자친구와 많이 겹쳐 보인다는 것이었지만 제가 취향이 확고한 터라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외모는 전 남자친구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았지만 아예 다른 눈, 코, 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새로 만난 남자친구가 가끔씩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갑자기 출입문까지 잠겨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대표님과 몇몇 직원분들이 야근을 하다 회사 안에 감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제가 폐쇄 공포증이 조금 있고 어두운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너무 괴로워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 호흡곤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정말 침착하게 정전 사태를 해결해 주었고 또다시 구급대를 불러 제가 진정하고 회복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글로 풀어내니 별일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 당시 제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공포감은 너무 커서 정전 사태를 해결해주고 저를 구해준 남자친구에 대한 감동이 너무 고마웠고 컸기 때문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며 저희 가족끼리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던 중이라 새로 만난 남자친구를 저희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했지만 고기와 해산물들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부모님과 오빠도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제법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기에 분위기도 나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술이 조금 취해서 부모님은 먼저 주무시러 가시고 저와 오빠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 중인 제 남자친구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 바베큐장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져서 집안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기로 하고 부모님 집은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곤란할 것 같으니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숙소가 마침 비어서 거기서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셋 다 모두 술을 먹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오빠가 택시 비용을 결제하는데 저와 남자친구는 먼저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숙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오빠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르며 숙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오빠 숙소 대문 비밀번호를 왜 알고 있는 건지 너무 놀라웠고, 오빠가 들어오고 술자리를 마련하자마자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오빠가 언제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냐며 제 남자친구가 왜 숙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며 대답하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워했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으며 조금 흥분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빠가 제 남자친구 뺨을 때렸고 너 그 새끼지? 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가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그러니까 오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빠를 뜯어 말렸고, 이미 오빠에게 맞은 제 남자친구가 마냥 안쓰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빠는 제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고,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 이름과 사진을 봤는데, 이름과 사진이 제가 알던 제 전 남자친구의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 제 전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의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복수심으로 오빠의 동생인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을 빼앗겨 저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이별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에 다시 저에게 접근하고자 얼굴 성형과 성대 수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목소리도 변해버려서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는 미처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저와 오빠에게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몰랐어야 하는 대문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면서 문을 여는 행동과 숨기지 못했던 당황하는 특유의 표정과 평소 목소리 등 과거 남친의 일부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저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건 저희 가족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무서운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오빠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농장을 정리하고 제주도에서 이사를 하자고 주장했고, 부모님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형까지 하고 저에게 다시 접근했던 그 사람은 저희 가족이 이사하기 전까지 거의 10번을 넘게 매주 2-3번씩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벗어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이제 남자는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물론 친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잘못 엮여서 동생인 저까지 마음고생한다고 미안해했고,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가서 이사한 곳에서 가족끼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잘 내주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사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못난 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을 활용해서 청을 담그고 그것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상품을 만드시고 완성시키시면 저희 오빠와 제가 그것을 판매하고 납품시키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청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이름으로 연락이 왔고 청을 주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름과 번호 모두 제 전 남자친구와는 달랐지만 휴대폰 번호 끝 4자리가 같았고, 저희는 이상함을 감지한 나머지 다른 폰을 빌려 번호를 저장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톡에 뜨는 사진은 제 전 남자친구가 맞았습니다. 끈질기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놀라웠고 또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번호도 바꾸고 가족들 번호도 바꾸게 했으며 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 가족은 이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민까지 한다는 사실이 웃기기도 하고 믿기지 않지만, 혹시나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미국으로 이민 준비를 했고, 지금은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제주의 김밥과 칼국수를 팔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을 통해 큰 트라우마를 겪고 아직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제 오빠에게 상처를 줬던 제 오빠의 전 여자친구를 우연히 제외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두 여학생이 와서 식사를 하려고 했고 그중 한 명이 저희 오빠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안 좋은 추억성 인물이긴 했지만 한국이 아닌 이 넓은 미국에서 만난 것이 너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산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르냐고 물었고 그 여자 번호와 SNS 계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겪었던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저와는 지금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빠와도 아직 연락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일가족을 죽이게 했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고 해서 아직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 향후 몇 년간은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만 살다 외국에 오니 모든 것이 신기하고 미국 음식도 맛있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드네요. 이제 놀랍고 괴로운 일들 없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하고 평탄한 일들만 겪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